헌법재판소 10월 마비설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추천목 재판관 3명의 임기가 오는 17일 만료되지만 후임자 추천권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기능 정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후임 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기능 마비는 기정사실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헌재 마비를 기획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헌재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형법 제87조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으로 국가 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잠시 후 관련 소식 상세히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헌법 소원 심판 등의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오는 17일 이후 기능마비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이날로 끝나는데 여야 대치로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더불어민주당의 계기로 후임 재판관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가 있는데 6명으로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있지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민주당이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한편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선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 국회목 3명은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를 앞세워 2명 추천을 관철시키겠다며 고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같은 문제 제기가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 나왔는데 자,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10월 17일이면 국회 추천목으로 임명된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임기 만료되죠? 예. 그럼 재판관은 6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헌재 심판 정족수는 7명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빨리 이게 보충이 돼야 되는데 어떤 언론을 찾아보더라도 지금 후임자 인선에 관한 보도가 전혀 없습니다. 청문회도 거쳐야 되니까 추천이 늦어지면 헌법재판소 업무 공백이 장기화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지난 8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2회 변론 준비기일에서 11월 12일로 예정된 다음 변론을 열 수 없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회 입장이 뭐냐? 이렇게 따져 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는 추천 방식에서 여당과 야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1명을 합의해서 추천하는 관례에 따라야 된다는 여당과 원내 제1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된다는 야당의 입장 차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시기에 개원한 국회 중에서 원내 제1당이 과반을 차지한 2번의 국회가 있었어요. 14대 국회에 민주자유당은 2명을 추천했고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기존의 관례대로 합의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민주당은 지금껏 국민의힘이 민자당 후신이라면서 독재정당 후신이라고 비판하고 자신들은 민주정당이라고 말해왔는데 정작 헌법재판관 2명 추천하겠다는 주장은 본인들이 독재정당 취급해온 민자당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민주당은 의회 독재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무처장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가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재판관 구성에 관여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헌정 질서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 정신을 존중하기 위함이죠. 예.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은 민주당은 국회 추천권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그 노무현 정신의 열린 우리당조차도 분명히 과반이었지만 관례를 지켰어요. 저는 그거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재는 1077건의 재판이 심리 중에 있고 지금 계류 중인 권한쟁의 심판은 10건, 탄핵 심판은 2건이에요. 10월 공백이 생기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도 지연이 됩니다.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헌재를 이용해서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의도적으로 노렸다는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이 지적이 되었어요. 근데 되려 민주당이 재판 지연을 유도하고 있는 꼴인 거예요. 10월 공백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오직 민주당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10월 공백에 대한 우려가 8월 달부터 나왔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대책으로 이 어떤 심리를 서두르는 방안을 고민을 안 했습니까? 그런 대책을 고민을 안 하셨어요? 임기가 임박하게 되면 재판소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배숙 의원이 차근차근 잘 설명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 마비가 국정에 상당한 차질을 안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요. 자,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되는데 탄핵 여부를 최종 심판해야 할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면 해당 공직자는 계속 업무에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당 기관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겠죠. 자, 실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이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민주당이 사실상 공직자 해임권을 갖는 꼴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자기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탄핵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심판을 내려줘야 할 헌재가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공직자 해임권을 갖게 되는 효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요즘 정치권에서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마저 현실화될 경우에 그야말로 헌정 마비 사태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거대 야당이 의도적으로 헌재 무력화를 통해 야당 단독의 탄핵 절차 완성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부에 이어 행정, 사법부까지 민주당이 장악하게 된다, 이런 것인데요. 자, 이게 내란이 아니고 뭐냐는 겁니다. 민주당이 헌재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형법 제87조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으로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등 5가지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기 때문에 만약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및 법률 체계는 그야말로 붕괴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을 떠받치는 기초가 법치인데 헌재가 마비되면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붕괴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이러는 것이라면 이게 내란이 아니고 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한두 달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우려, 걱정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설마 했는데 헌재 마비 상태가 실제 상황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만료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당장 선출 방식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청문회와 국회 동의 절차 등을 밟으려면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한발 양보해서 헌재 마비는 막아보자, 이런 취지로 일단 여야가 각각 한 명씩이라도 먼저 추천하자고 제안했지만 이것도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하지요.
아무리 정치가 개판이어도 핵심 헌법기관까지 멈춰 세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경험하느라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는데, 자, 이제 민주당의 의회 독재 때문에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으니 정말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